그 집은 아직 시부모 명의예요. 근데 곧 바꿀 거예요. 받을 건 받고 이사 가야죠. 여긴 너무 불편해서요. 새벽 2시. 카페 마감을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그 순간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며느리의 통화였어요.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집. 우리 부부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오피스텔. 결혼한 아들이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해 내준 집. 서로 가족으로 지내기 위해 손 내밀었던 지난 시간들. 하지만 돌아온 건 단 한마디. 받을 건 받고 떠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겠다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세월의 온기에 큰 힘이 됩니다. 숨겨졌던 진심과 감정의 시간들. 그 첫 장을 넘겨볼게요. 명수는 우리가 늦둥이로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은 차분했고 친구도 많진 않았지만 자기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명수가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미루길래 걱정도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있어. 정말이야? 기쁜 마음에 얼굴부터 피어올랐지만 명수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근데 아빠는 반대하실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싶었죠. 며칠 뒤 여자친구 지은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만난 지은이는 말수가 적고 시선을 잘 맞추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거의 말이 없었고 우리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죠. 요즘 아이들 다 저런가. 속으론 불편했지만 겉으로 애써 웃었습니다. 결혼은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지은이네 집 사정이 어렵다 해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죠. 우리 오피스텔 그냥 줘버리자. 계약서라도 쓰자 했지만 명수는 손살에 쳤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왜 그래요? 지은이 상처받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연 이용당하는 관계의 첫 발걸음. 결혼 후 지은이는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차분함이 아니라 냉담함이었어요. 명절 아침 전이며 잡채를 바리바리 쌌어.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은 그냥 둘이 보내려고요. 문 앞에서 들고 있던 국이며 반찬들을 안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는 메시지 한 줄. 아빠 생신에는 케이크 한 조각 없이 지나갔고 지은이는 종종 카페 앞을 지나치면서도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가 반복되니 나중엔 창밖에 그림자만 비쳐도 가슴이 철렁했죠. 내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명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녁이라도 좀 챙겨줘. 돌아온 말은 이랬어요. 지은이 밥하라는 말씀이세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세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병원 침대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 국물만 남은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명수는 안 왔어? 전화도 안 왔어. 뭐 바빴겠지. 남편의 씁쓸한 미소가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 생일이라며 외식하러 나가는 두 사람을 카페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명수는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고 지은이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 모습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저 아이들의 삶에서 불편한 존재구나. 얼마 후 미역국을 끓여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요. 문 앞에서 그렇게 말하며 그릇을 받지 않는 지은이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무시당하는 일도 서운함도 익숙해지는 순간이 왔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말자. 톡도 전화도 초대도 그만두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석 달이 넘도록 얼굴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이 실감났죠.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마감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어요. 지은이였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응. 그 집 아직 시부모명이야. 근데 바꾸기로 했어. 이제 곧 이사 갈 거야. 여기서 계속은 못 살겠어. 너무 불편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숨이 턱 막혔어요. 받을 건 받고 관계는 끊자는 뜻이었죠. 우리를 이용하고 이제 내칠 준비를 하는 그 목소리,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떨리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말들, 받을 건 받고 이사 가자. 시부모 명의지만 곧 바꿀 거야. 여기 계속은 못 살겠어. 불편해. 그래, 불편했겠지.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편했을 거야.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애에겐 거슬리는 잔상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집은 우리가 아껴가며 만든 피와 땀의 결실이었어요. 단 한 번도 대가를 바란 적 없지만 그 집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 한다니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튿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피스텔 팔자.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정신 차렸네. 애들한테 너무 퍼줬어. 그날 오후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라. 너랑 지은이랑 둘 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야. 카페에서 보자. 주말 카페 문을 일찍 닫고 명수 부부를 테이블에 마주 앉혔습니다. 오피스텔 팔기로 했다. 우리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지. 명수는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어요. 갑자기요? 엄마, 그 집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그래. 기댈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이제 접었어. 지금이라도 우린 준비해야지. 지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명수는 당황했지만 그 눈빛 속엔 미묘한 계산이 엿보였어요. 엄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 가족이니까 이야기하는 거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았어.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내 인생 지키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선택한 방향은 단 하나였어요. 이용당하지 않겠다. 내가 준 걸 돌려받겠다. 며칠 후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 팔지 마세요.
아직 저희 자리도 못 잡았고, 그 말에 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족답게 지내자. 네. 가족답게. 우리가 너희한테 준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만큼 돌려주는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 다음 주 나는 연락도 없이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밥 좀 얻어먹으러 왔다. 지은이는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명수는 멋쩍은 웃음으로 나를 들였죠.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하고, 약국에도 함께 가고, 어깨가 결린다며 파스를 붙여달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날이 추워서 허리가 시리네. 좀만 누워있을게. 소파에 눕자. 지은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 번은 오후 3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지은아, 잠깐 들러줄 수 있니? 지은이는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그래, 알겠다. 몸이 너무 안 좋았어. 말도 잘 안 나오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그 아이는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엔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죠. 가식적인 가족의 가면 아래 불편함이라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결국 명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아무 예고 없이 오피스텔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명수가 말했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가 자꾸 찾아오시니까 숨이 막힌대요.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엔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니? 이 집은 받고 싶고 가족 노릇은 하기 싫었던 거지. 지은이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은 곧 대답이었죠. 엄마, 왜 이러세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래, 일부러야. 나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아. 불편하다고, 가까이 지내는 게 싫다고. 그럼 그 집도 너희한텐 불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수는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지은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해요. 그래, 그렇게 말해도 좋아. 근데 명심해. 나는 이제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그날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공평해졌구나. 기대하지 않고, 베풀지도 않고, 의무도 없는 거리.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경계선이었죠. 며칠 후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이삿짐 차량이 보였습니다. 명수 부부가 짐을 싸고 말 없이 조용히 오피스텔을 떠나고 있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 됐다. 이제 다시 그 집에 세입자 넣자. 응. 깨끗이 치워서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낯선 냄새. 살던 흔적이 남은 공간. 하지만 사람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작은 책장. 싱크대 한 구석에 남겨진 컵 하나. 그리고 묘하게 싸늘한 공기. 벽을 천천히 둘러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라도 썼어야 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내가 준 건 집 한 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잖아.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피스텔 계약 마무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데서 무겁던 돌 하나가 쿵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정말 끝났다는 안도가.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앉아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집 안. 그런데도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꽉 차 있었죠. 이제 됐어.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래, 당신 잘했어. 그건 우리가 처음으로 자식이 없는 인생을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기로 약속한 날이기도 했죠. 며칠 뒤 카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 명수였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나야?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급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왜? 요즘 잘 지내시죠? 잘 지낸다. 너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명수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땐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서요. 엄마, 혹시 다시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늦었어. 엄마, 가족이란 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린 선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먹먹했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지만 금세 다시 내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내게 그 질문을 했던가? 그날 밤 나는 침대 맡에 앉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붙잡아 준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었다고. 그날 이후 명수에게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죠. 카페 앞을 지나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이 문득 명수와 지은이를 떠올리게 만들곤 했습니다. 한 번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죠.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지만 금세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우린 이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다. 그게 가장 안전한 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점점 내 일상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새로 바꾼 커피 원두에 손님들이 반응했고, 혼자 있을 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이면 남편과 시장에 다녀오고, 가끔은 근처 바다를 걷기도 했습니다. 이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미영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은이의 조용한 목소리와 명수의 어정쩡한 눈빛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럴 땐 스스로에게 말하죠.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걸로 다 용서되지는 않지. 우리는 이제 서로의 울타리가 아닌 서로의 경계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한때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나를 덜어내야 한다. 엄마란, 시어머니란 그런 존재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 가족도 결국 텅 비게 된다는 걸.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나를 살아줄 수 없다는 걸. 나는 내가 가진 걸 나눠줬습니다. 집도, 시간도, 정성도.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상처와 후회뿐이었죠.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고, 누구보다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던 순간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나 자신이다. 이젠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 향으로 하루를 열고 책 한 권에 웃기도 울기도 합니다. 남편과 나란히 걷는 산책길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게 내 삶이지.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내 경계를 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나는 하루하루를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엔 내가 내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낮엔 손님들과 작은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내게는 소중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이후로 우린 서로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죠. 가끔씩 명수가 꿈에 나옵니다. 언제나 어릴 때 모습이에요. 작은 손을 내밀며 엄마 배고파 하고 말하던 그 아이. 그 꿈에서 깬 아침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하지만 다시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요즘은 가게 옆 작은 화단에 계절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나가던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루드베키아예요. 햇살을 좋아하는 꽃이죠. 햇살을 좋아하는 꽃처럼 이제 나도 따뜻한 시간 속에 내 마음을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나의 거리를 지키는 삶. 그게 내가 택한 진짜 자유입니다. 예전에 나는 늘 누군가의 무엇이길 원했습니다. 착한 엄마, 믿음직한 시어머니, 헌신적인 아내, 그 역할들 속에서 나는 나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어준 만큼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요리학원도 다녔고 지은이에게 편해 보이려 옷 스타일도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함과 거리감뿐이었죠.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에 무너지지도 않아요. 요즘 나는 이런 말을 곱씹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사람이어야 한다. 젊은 시절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소홀히 대했습니다. 이제는 그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중입니다.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이라는 것. 어느 날 오후 카페 단골 손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훨씬 편해 보이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바뀌었구나. 예전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들쑥날쑥했고 며느리의 눈치, 아들의 반응에 하루 기분이 좌우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가 나를 외면해도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나의 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누가 내 곁에 있든 없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삶에 내가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도 줄었고 억울함도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있고 바람이 드나드는 창이 있고 나란히 앉아 미소 지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가끔은 지나간 시간들이 아프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감사히 품습니다. 이제 나는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선을 그었고 그 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더는 미워하지도 바라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원망의 끝이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외롭고 어떤 날은 괜히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도 함께 안고 갑니다.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지금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하루가 앞으로의 모든 날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저처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의 아내, 엄마, 시어머니로만 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세월의 온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에도 조용한 경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